요즘 부동산 여기는 사고 여기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사 내용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무조건 받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방송이었죠. 예, 특례 보금자리론 84.5%가 주택 구입 5억 이하 가장 많아.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느끼셔야 될 텐데, 자, 특례 보금자리론, 예, 요 대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딱 2월 28일 한 달 동안만 벌써 지금 준비했던 자금에서 절반가량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우리와 똑같은 지금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는 분들이 지금 활동한 내역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분들이 다 지금 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이 기회라고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더 관망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84.5%가 무려 구입을 희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억 이하가 가장 많다는 거. 예, 그러면 이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이 대출을 이용하시는 대다수가 사실은 굉장히 소액으로서 현실적으로 5억 이하에 있는 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한 8억 정도, 7억 정도 갔던 게 이제 이 정도 떨어진 거야. 5억 정도. 이번에 사야 되는 기회인 거죠. 예. 그죠? 여러분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택 구입, 60대, 뭐 20대부터 60대까지 쭉 나오는데요. 어이구, 20대는 94.3%, 60대 이상 분들은 87.7%. 야, 그래도 주택을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요, 나머지 회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는 대출 자체가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거치 기간이라든지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짧아요. 근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50년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회색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발생한 거죠. 기존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예. 그죠?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예요? 음.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이 집을 지키고 소유하고 있기 위해서 구입하는 목적으로다가 받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는 다른 목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도 결국에는 이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파란색 그래프는, 예, 요건 이제 역전세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대출을 이제 현실적으로 잘 받으신 거죠, 사실. 예,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잘 받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부분이 90%가 현실적으로는 90%가 전부 다 넘도록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10명 중 8명 이상은 주택 구입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최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812명을 대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결과 주택 구입이 84.5%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9.6%, 임차보증금 반환 5.9% 순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30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9억 원의 주택을 많이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5억 이하의 주택을 대부분 봤다라는 거예요. 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7.7%에 달했는데 연령별로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고려 중인 담보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가 82.9%. 야, 확실히 여러분들, 예, 지금 자,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5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만 버틴다면 만약에 지금 역전세가 났거나 갭투자했던 분들 특히 경매공매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좀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게 확실히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이동수가 많습니다. 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고 방 한 칸이 있다면 두 칸짜리로 가고 싶어 하고 빌라에 사고 있다면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여기에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몰려 있고 수요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전세가 일어났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그걸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만약에 좋은 입지에 있다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은 입지야.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괜찮은 입지인데 그래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안 좋은 곳이라면 굳이 팔지 마세요. 분명히 이쪽에는 수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이 안정화가 오면 회복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며칠 전 지난주에 기사 보셨어요? 원래 이제 파월이 이제 연준에서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또 0.5% 3월 달에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금리가 인상이 될 건지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어저께야 그저께인지 날짜도 헷갈리네. 그죠? 난리 났죠.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뭐 어려워. SVB야,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을 이르게 되면서 발빠르게 물론 나라에서도 굉장히 조치를 빨리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방어하긴 했는데요. 자, 그것도 빅스텝이 될 뻔했는데 그런 이슈를 통해서 그렇게까지는 또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봐야 베이비 스텝이고요. 베이비 스텝도 안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어떤 금리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준에서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따라간다 해도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0.25 정도 상승은 한 번 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이 경제가 또 굉장히 힘든데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이 5억 이하의 어떤 이 퍼센테이지의 이 수요층 변동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하방이 되어질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대출 기왕이면 많이 안 끼고 사면서 이렇게 갚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많이 떨어진 금액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수요가 이 5억 원 이하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을 요즘에 계속 보셨으면 알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몇십 명씩 들어오죠. 몇십 명씩 경쟁이 지금 몇십 명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게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해가지고 단타 쳤을 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뭐 1억짜리 아파트, 2억짜리 뭐 3억짜리 할 거 없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 금액대에 있는데 내가 역전세가 일어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순간 이 상황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초과 7억 이하는 11.6%, 7억 원 초과 9억 이하는 5.5%였다. 이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이유는 금리가 높은 것 같아서가 55.2%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맞아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처초 생애 이제 어떤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뭐 2%대 대출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한 30년, 40년 납입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용한다 해도 이거보다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제 대부분의 투자를 경험이 있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정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런 상황인 거죠. 13.5%는 다른 대출이 더 유리해서 맞는 얘기죠. 11.2%는 소득, 보유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뭐예요? 이분들도 11.2% 하고 싶은데 아유 보유 주택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빨리 여러분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바빠서 혹시 놓치신 분들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벌써 나오네. 여기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2월 28일까지 신청자는 7만 7천 명, 신청액은 17조 원을 넘어섰다. 이게 그때 예산 편성이 이게 39조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29조 원인가 39조 원인가 그랬잖아요. 이게 소면 이게 다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요거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뭐 1월달, 2월달, 3월달 할 거 없이 굉장히 완화책이 빵빵빵 계속 나왔었는데요. 발빠르게. 일산 부동산 대책, 서울만 살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알고 가야 돼요. 일산 부동산 대책, 서울은 완판, 지방은 미분양. 예. 근데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래 왔습니다. 예전에도 이래 왔어요. 네. 서울 지역 규제 해제 및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청약 시장이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서울 지역 분양 단지는 수십 수백 대 1 경쟁이 펼쳐지고 매매 거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지방과 경기 인천 지역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분양에 나서는 단지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도 감소세다. 규제 완화에 따른 쏠림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과 경기, 인천은 되레 수요가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 서울이 막 이게 미분양이 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전국에 계신 분들이 느끼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가 사실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서울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경기가 따라 오르고 그러다가 지방으로 번진다. 그죠? 집값이 빠질 때는 지방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빠지고 서울이 빠진다. 뭐 이런 순서들 항상 오르는 순서대로 빠지는 순서도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번에도 서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 역시 서울이었어.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서울이었던 거죠. 네. 서울 거래량은 늘고 지방은 계속 감소. 일산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거래량은 역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하고 1월 30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자 수요가 서울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작년 11월 761건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났다. 예, 지금 11월, 12월, 1월 3개월간 연속 지금 자, 2월, 3월에는 이거보다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늘었죠. 그죠? 반면 지방은 오히려 수요가 줄고 있다. 대구는 작년 12월 984건에서 올해 1월 874건으로 11.2% 110건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전 아파트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550건에서 517건으로 6% 감소했다. 세종도 277건에서 244건으로 줄었다. 여러분, 세종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뭐 거의 면치 못하고 있죠. 거의 대구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 아까 대전도 지금 이렇게 줄고 있다고 하고요. 대구도 줄고 있다고 하고 세종도 얘기하고 있고 이거 여기인지 지금 이 정도야? 여기는 진짜 아직은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2050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제가 함께 보여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050년 한국 인구 제가 작년에도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방송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한 일주일 정도? 예, 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잊어버리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2050년 한국 인구 448만 명 감소, 가장 많이 줄어들 도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이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사실 주택을 먼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도시가 소멸이 되는 도시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떤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동산 전반적인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글쎄요, 그때까지 가서 448만 명이 감소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이것보다 더 많이 감소하거나,
이것보다는 굉장히 방어해서 별로 감소 안 할 것 같아요. 예. 2050년이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정신으로다가 분명히 잘 지켜낼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요. 우선 이런 데이터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 방송이 좀 있으면 배터리가 없어서 큰일 났네. 잠시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자, 네.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가 2050년에 경기도, 세종, 제주도,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이 되면 전국 총 인구는 448만 명 감소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 2050년 시도별 총인구 증감 전망. 네. 나오죠. 20년 대비 50년을 전망했는데요. 경기도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여전히 인구수가 많습니다. 왜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세종 지금 불안하고 인구도 줄고 힘들게 봤죠? 여러분 어때요? 2등이 28만 세종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이에요. 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세종 저 모습이 영원히 저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함께 아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세종을 예의주시하면서 투자할 수 있어야겠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인만 생각해봐도 보세요. 옛날 용인 우리 자연농원 가던 시절 에버랜드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그 주변이 얼마나 정말 그랬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참 진짜 서울 170만 준대요. 서울 170만. 이게 진짜로 주는 걸까요? 아니요. 서울은 더 비싸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경기도로 더 보내는 거겠죠. 네, 이런 여건에 의해서 줄어든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심각한 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84만 어디에? 부산이에요. 대구예요. 경남이에요. 경북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택과 관련된 그러면 그럼 이쪽 지역에 있는 주택을 투자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2050년에 조선 사업이 없어질까요? 2050년에 해운대가 그때 명성을 지금의 명목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른자 자리는 여전히 높고 여전히 살아남고 잘 될 거예요. 조선 사업, 경상도에 있는 조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2050년에는 배 안 만들고 뭐 그럴까요? 네? 건물 짓는데 쇠를 이제 안 쓸까요? 철을 안 쓸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자리 주변에 그런 메인은 괜찮은데 그 변두리의 그 외지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요 어디까지 괜찮아요? 충남, 충북 요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 예, 다 이 서해벨트 라인이잖아요. 서해벨트 라인. 경기도도요. 예, 물론 통일이 되면은 다른 얘기지만 통일되기 전까지는 뭐 포천의 인구가, 파주의 인구가, 뭐 양주의 인구가 막 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울 이남 쪽의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토지를 투자할 때에도 어디를 해야 될지 정답이 나오죠. 정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느는 도시로 우리가 투자하자. 예, 이게 아니라, 예, 그 와중에도 일자리가 있고, 예, 괜찮은 입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할 만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은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한바탕 대세 상승장 때는 서울도 오르고 전국도 다 오르나요? 어떤 규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선 효과 때문에 지방에 있는 심지어 1억 이하짜리도 막 들썩이고 했던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지금 거품 분위기 싹 빠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저 주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반드시, 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변의 물건들을 위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많은 요소를 얘기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참 변화무쌍합니다. 갑자기 이런 완화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막 들썩이는 것 수준도 달라지고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걸 사면은요. 금매가보다도 2, 3억 정도는 싸게 낙찰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렸죠. 여러분들 제가 방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2월 달 방송했던 거 보세요.
지금 저는 몇 주가 안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회가 얼마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다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지금 사야 됩니다. 광교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 거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경매 물건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3억 싸게 낙찰됐잖아요. 이거 봐요. 4억 싸게 낙찰됐잖아요. 바로 완화책 나와버리니까 그냥 막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너무 주택 해지 마. 여러분 1주택에서 갈아타는 거면은 팔고서 그건 가도 돼요. 진짜로. 네. 근데 지금 뭐 해도 되는데요.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잘 걸러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기왕이면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상가라든지 뭐 그 외에 토지라든지 다양한 것들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많잖아요. 제가 뭐 방송으로 뭐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뭐 디벨로퍼로 가는 길도 있고, 예.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지어가지고 파는 건데, 지어가지고 팔고 사주는 사람이 있잖아. 지어가지고 팔고 언제나 버는 거 아니야.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 이르가나 저르가나 부동산이다. 네, 여러분들, 예, 주식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주식도 괜찮습니다. 나쁜 건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힘들죠, 그죠? 예, 저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예,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경매 공매 시장, 여러분들 놓으시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썩은 거 보유 중 JSK님, 네, 40조요. 그죠? 39조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죠? JSK님, 서울은 썩어도 좋지. 그러니까요. 네. 네, 바따구따님, 도수의 시대가 뭐죠? 도수의 시대? 네. 오늘도 좋은 점 감사해요. 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우리 왕언니가 또 인사를 주셨고요. 네, 미국 정부의 혼남 파월 대사님께서 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래요. 여러분들, 에헤라 고양이께서. 제이스케이님, 전세가 하락, 그 다음 매매가 하락, 얼마 안 돼서 전세가 반등, 공급이 없는 곳은 서서히 회복 중.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급이 올해고 내년이고 계속 후년이고 기다려지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참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예, 금리 인하 할 거랍니다. 태사님께서. 예, 또 소담님, 저도 나갔다가 왔어요. 예, 나갔다가 어디서 다시 들어왔어요? 예. 이거 인터넷 잠깐 안 됐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예, 여러분들.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요번 일주일 동안 계속 추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반짝 추울 때 건강 유의하시고, 네, 내일도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시원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